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에 코인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같은 그런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떠올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름 때문에 오는 혼란이 사실 꽤 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인에 가까운지 아니면 이건 좀 다른 어쩌면 금융상품에 더 가까운 건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코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기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탈중앙화된 코인들은요, 특정 발행 주체가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채굴을 하던 스테이킹을 하던 그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또 유지되는 시스템이죠. 네, 누구 하나가 딱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아닙니다. 명확한 발행사가 있어요. 중앙화된 주체죠. 이 회사가 실제 돈, 예를 들면 $1나 1,000원 같은 법정화폐를 은행 같은 곳에 딱 예치를 하고요. 그 예치된 금액만큼만 딱 그 가치만큼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예요. 아, 그러니까 $1를 맡기면 $1짜리 스테이블 코인 하나가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은 뭐랄까 그냥 자연 발생적인 시장 같은 느낌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에서 딱 보증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상품권, 그런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오, 상품권 비유 재미있네요. 확실히 와닿습니다. 둘 다 블록체인 기술을 쓰긴 하지만 그 탄생 배경이나 설계 철학 자체가 아예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상품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구조적 차이점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확실해집니다. 네, 그 구조적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게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발행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중앙 코인은 네트워크의 규칙, 합의 알고리즘 이런 거에 따라서 참여자들의 활동으로 생겨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아니라 발행사가 반드시 실물 화폐 같은 담보물을 확보해야만 발행할 수 있어요. 100% 발행 주체에 의존하는 아주 중앙화된 구조라는 거죠. 담보가 없으면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현재 주류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실물 담보 기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차이는 상환, 그러니까 환불 개념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코인은 한번 거래가 컨펌되면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실수로 잘못 보내도 그냥 끝이죠. 환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설계에 없습니다. 아, 맞아요. 그게 블록체인의 특징 중 하나죠. 불변성. 네,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라요. 발행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약속된 비율, 보통 1대1이죠. 1 스테이블 코인을 주면 $1나 1,000원 같은 실제 법정 화폐로 바꿔줍니다. 상환이 보장되는 거죠. 오, 이건 정말 기존 금융 시스템이랑 비슷하네요. 은행 가서 예금 찾는 것처럼요. 계좌 환급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금융상품의 특징을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통제권입니다. 통제권이요?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사실상 누구 한 명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탈중앙성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잖아요. 검열 저항성 같은 거요. 그렇죠. 정부든 기업이든 함부로 막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거. 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가능합니다. 발행사나 혹은 규제 당국이 법적인 근거나 규정에 따라서 특정 주소, 그러니까 특정 사용자의 지갑을 동결시킨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코인을 아예 소각시켜버리는 등의 통제가 가능해요. 헉, 정말요? 코인을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요? 네,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 같은 경우 불법 자금 세탁 같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들을 규제 당국과 협조해서 동결시킨 사례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제가 알던 코인의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발행, 상환, 그리고 통제 가능성까지 듣고 보니 이건 정말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으로 작동 방식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특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뚜렷한 차이점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코인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탈중앙화된 코인처럼 생각하면 자꾸만 오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내 거래 기록이 왜 남고 왜 감시받아야 해? 중앙 발행사가 왜 필요한 거야? 탈중앙화라며 내 자산은 왜 맘대로 동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금융 시스템의 진화 혹은 금융 시스템의 확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이런 특징들이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금융 시스템은 원래 거래의 투명성, 보고 의무, 책임 소재 명확화, 규제 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쵸. 은행 거래 생각해보면 다 그렇죠. 네, 환불이나 상환을 보증해야 하고 불법 자금 유통을 막아야 하고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장치들이 바로 그 통제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뭐랄까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진 신뢰와 책임 구조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위에 구현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는 게 그 본질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와, 설명 들으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블록체인 위 구현. 그렇다면 이 탈중앙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서로 뭐랄까 경쟁하거나 대치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그냥 각자 갈 길이 다른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확해요. 이게 무슨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목적과 역할이 다른 거죠. 탈중앙 코인들은 여전히 그 검열 저항성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가치 저장 수단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탐구하는 영역에 가깝고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름처럼 가치 안정성에 기반해서 실생활에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이라든지 혹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이런 데 더 중점을 둡니다. 법적인 보호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하, 역할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한테 비트코인 같은 완전한 탈중앙성이나 익명성을 기대하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걸 기존 금융의 장점을 가져오면서 블록체인 기술로 효율성을 높인 한 단계 진화된 금융 인프라로 이해한다면 이건 정말 강력하고 잠재력이 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 코인의 핵심적인 구조적 차이를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비록 코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실제 작동 방식이나 지향점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보다는 오히려 진화된 형태의 금융 시스템에 훨씬 더 가깝다는 점이겠네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여러 나라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소위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같은 것들을 왜 개발하려고 할까요? 아, CBDC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이걸 금융인프라 관점에서 본다면 한 국가가 자체적인 디지털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동기가 뭘까? 혹시 통화 주권을 더 강화하려는 걸까? 아니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더 확보하고 싶어서, 그것도 아니면 그냥 더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나 혹은 반대로 우려사항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다음 단계의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인프라로 봤을 때 국가의 역할과 동기, 이건 저희도 다음에 꼭 한번 다뤄봐야 할 주제 같네요. 자, 오늘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